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토플을 시작할 때 가져야 하는 마인드셋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체로 주변에서 시험에 빨리 적응을 하고 점수도 빨리 나오더라. 이게 확실하게 많이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시면 여러분들의 이번 방학은 여러분들이 원하셨던 토플 점수와 함께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세 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첫 번째부터 한번 같이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구궁. 바로 언어로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언어로서 접근을 해야 된다. 여러분, 토플은 무슨 시험이냐?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그러니까 외국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그 주 범위를 대학교 1, 2학년 수준에서 사용되는 영어를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 결국에는 언어라는 부분입니다. 영어를 언어로서 측정을 한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럼 언어에서 핵심은 뭐냐? 언어는 소통의 도구죠. 소통의 핵심은 뭐냐? 바로 의미입니다. 그래서 토플에서 궁극적으로 측정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냐, 잘 전달할 수 있냐, 이걸 가지고 결국엔 측정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언어로서 그러면은 시험을 출제를 하고 여러분들도 언어로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어드바이스가 생길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영어에서는 반복을 싫어하기 때문에 동의어를 많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영어에서 이제 paraphrasing, 그러니까 즉 문장의 재구성을 많이 합니다. 영어는 똑같은 단어를 쓰거나 똑같은 문장을 계속해서 쓰는 걸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구성을 해놨을 때 여러분들이 잘 따라갈 수 있어야 되고, 실제로 여러분 스스로도 재구성을 잘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 가장 많이 쓰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동의어의 사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든 섹션에서 동의어의 사용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의어가 암기가 안 돼 있으면은 아무래도 토플에서는 좀 많이 어렵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해석을 했을지 모르나 이게 다른 부분으로 연결이 안 되면 말짱 꽝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의어가 많이 암기가 되어 있을수록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이해를 한 걸 그 답안에 접목을 시키기가 쉽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풍부한 답안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동의어 암기 먼저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항상 내용의 요지를 보려고 해라입니다. 내용의 요지라는 거는 이제 사실 문장의 요지와도 관련이 있고, 그 문장의 요지를 넘어서 이제 문단에서도 결국에는 요지가 있거든요. 문단 내에서도 이제 중요한 게 뭐고 중요하지 않은 게 뭐고 이런 것들이 있고, 문장 내에서도 중요한 게 뭐고 중요하지 않은 게 뭐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걸 가지고 지금 이 짧은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리긴 좀 힘들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항상 요지가 뭘까라는 거를 초점을 맞춰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단시간 내에, 그래야 여러분들이 적정 시간 내에 문제풀이와 그리고 내용 구성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요지를 보려고 하자. 이거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항상 의미 위주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거 아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의미가 사실상 이제 토플에서 궁극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의미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전달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의미를 보려고 해야 되는데, 그 의미는 이제 우리가 영어를 공부를 할 때 어떤 한글 뜻으로 공부를 해서 암기를 한 경우가 많죠. 네, 예를 들어서 뭐 respect라는 거는 이제 뭐 존중하다라든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respect 말고 뭐 revere, 그러니까 뭐 이제 좀 굉장히 약간 경외하다 뭐 이런 뜻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단어가 나왔을 때 경외하다랑 존경하다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다르다고 해서 의미가 다른가? 그건 아니란 말이죠. 같은 부류의, 같은 선상의 의미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history 아니면 tradition, 이 두 가지도 사실상 어떤 특정한 것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뭐 사실 역사와 전통, 이 두 가지가 다르다면 다르지만 큰 맥락에서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더 이런 의미 해석을 할 때 있어서 넓은, 좀 더 융통성 있는 그런 시야로 접근을 하시는 걸 조언을 또 세 번째로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로서의 접근, 이게 또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 이 부분에서 또 한 번 강조가 돼야 되는 부분은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과목으로서의 영어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고, 그리고 이제 오답이나 정답이 그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공부하셨던 내신이나 수능에서 나왔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훨씬 더 복잡한 이유들로 이제 오답이나 정답이 판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익숙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그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바로 배경 지식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입니다. 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토플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것은 이제 의미를 잘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는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문을 출제를 하는 입장에서 여러 배경 지식을 가지고 출제를 하긴 하지만 어떤 특정 배경 지식에 이제 너무 어렵다 아니면 어떤 배경 지식은 쉽다 이런 부분은 이제 사실 체감상에서 오는 것이지 애초에 배경 지식이 어려운 지문이라고 해서 더 어렵게 출제를 하고 이런 거는 잘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배경 지식 안에서 만약에 정말 배경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 지문 안에 보면은 다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 토플에서 측정하는 게 여러분들의 사전 지식 골든벨이 아니거든요. 배경 지식 무슨 퀴즈쇼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배경 지식 자체를 여러분들한테 요구를 하는 그런 시험은 아니고 따라서 이 배경 지식에서 특히 어떤 지문이 어렵다 하는 그 난이도는 사실 좀 체감상의 난이도이고 실존하는 난이도가 아니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나 괴롭히는 그런 배경 지식 부분이 나온다. 특히나 이제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게 지질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생물학 이런 어떤 자연과학 쪽으로 많이들 어려워하시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전공을 하는 분야가 또 아니고 어릴 때 이제 필수 과목에 들어가 있는 과목도 아니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려워하시죠. 여러분들 혹시 과탐했을 때 지질학 전공 많이 없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 지식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의식을 하신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배경 지식에서 어떤 특정 지문이 나왔을 때 많이 틀렸다 하면 그 지문에서 나온 단어들을 많이 암기를 해주시는 걸로 충분한 대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의 환상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고 배경 지식을 너무 크게 의식을 하신 나머지 이제 예를 들어서 리딩 지문이 어떤 분야에서 나왔어요. 고고학에서 나왔어. 그러면 고고학 이런 식으로 막 떠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거기다 설명 나와 있고 어차피 지문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여기서 주어진 대상들을 단순화를 해서 그 서로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사건이 어떤 것의 원인이고 어떤 것이 결과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역접이 일어나고 어떤 부분에서 나열이 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국에는 잘 파악을 하면 점수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배경 지식을 너무 의식을 하지 말자. 이게 이제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항상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입니다. 뭐라고요?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제 토플 공부를 하시면 사실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을 가지고 공부를 하실 거고 그 언저리에는 이제 단어와 문법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학원을 가시다 보면은 이제 토플 학원들이 대체로 요일도 막 계속 걸쳐져 있고 그리고 이제 시간도 엄청 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습도 의무로 막 엄청 긴 시간 동안 해야 되고 단어도 엄청 많이 외워야 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에 자꾸 휩쓸리다 보면 사실 본질적인 어떤 목표를 까먹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학원 과제 그냥 다 따라하느라 다 따라하느라 이러다가 이제 결국 본질을 가지고 간과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 본질은 뭘까요? 결국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거는 점수라는 것이고 그 점수가 여러분들 지금 현재 점수에 비해 더 높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더 높은 점수를 이제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실력 향상이 돼야 되는데 그 향상을 만들어 주는 건 연습이 아니라 개선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개선이라는 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이제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reading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거는 어휘 암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나도 뻔한 소리 같지만 사실 이 어휘 암기가 리딩 점수로 바로 직결이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귀찮게 또 왜 외우라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리딩 지문을 풀이를 하는 거는 이제 공부하는 느낌이 나는데 뭔가 단어는 이제 바로 또렷하게 결과가 안 나오니까 등한시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장담을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한 달만 토플 단어집 어느 회사 거든 사셔서 만약에 잘 외우신다? 여러분들 점수는 10점 정도 당연히 오를 수 있습니다. 왜냐? 단어층이 달라지면 여러분들의 표현의 다양성 혹은 해석의 어떤 스피드
다양성 이런 것들이 다 변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먼저 잘 외워주셔야 이 리딩 점수의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문제풀이 했을 때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그냥 넘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공부의 핵심, 아주 중요한 단어들,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의 영양분이 될 수 있을 거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단어만 외우면 되나요? 그건 아니죠. 예, 근데 이제 리딩 섹션에서도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지만 이거는 이제 뭐 가르치는 선생님마다 다르고 가르치는 선생님의 노하우를 가지고 가장 빨리 흡수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뭐 이제 해봤는데 좀 안 된다 하면은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좀 학원을 좀 옮기시거나 뭐 이런 것도 뭐 필요할 수는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리스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닝. 이게 여러분들이 그거 알아주셔야 돼요. 리스닝은 토플 강사 입장에서는 가르치기 가장 어려운 섹션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토플 학원에서 리스닝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그 학원의 에이스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도 이제 가르쳐 봤으니까 압니다. 리스닝 섹션 가르치기 어렵습니다. 사실 스피킹 라이팅은 정말 이제 공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대학생도 가르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 텍스트 자체가 이제 그냥 쉽게 말해서 그 학생이 실습을 해서 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냥 피드백을 주면 되는 식이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제 그 공식을 알아차리는 거는 그래도 리스닝이나 리딩처럼 이렇게 긴 텍스트를 주고 그 측정하는 언어의 단계보다는 더 간단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스피킹 라이팅은 어느 정도 이제 교습이 쉽지만 리스닝은 좀 가르치기가 어렵거든요. 이제 각설하고 리스닝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은 바로 뭐냐면은 스크립트를 가지고 읽어보시는 겁니다. 스크립트를 가지고 소리내서 읽으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눈으로도 보이고 머리로도 쏙쏙 들어오고 그리고 이게 귀로도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나 어떤 표현이 이제 발음이 명확하지가 않다, 정확하지가 않다, 확실하지가 않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텍스트를 가지고 이제 음성 파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mp3 파일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다? 이 스크립트를 좀 소리내서 읽으면서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리스닝에서 이제 많이들 간과하시는 게 이제 두 번째, 이 리스닝 섹션에서 출제되는 지문들의 개요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 개요와 출제 방식이 딱 정해져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지문 출제 방식이 있고 문제 출제 방식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물론 학원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원에 충실히 강사님을 좀 믿어주시고 그분의 이제 노하우를 이제 여러분들이 전신으로 이제 흡수를 하시면은 아무래도 좀 파악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뭐 저희의 노하우도 있지만 그거는 여기서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뭐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뭐 딕테이션이나 뭐 쉐도잉 이런 거 있죠. 이거 좀 분분한데 쉐도잉과 딕테이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 효과적인데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좀 비효율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하루에 한 20-30분을 웬만하면 넘지 않으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뭐 가끔 이제 뭐 하루에 딕테이션만 막 3시간씩, 4시간씩 하시는 분들 계신데 진짜 그러지 마세요. 진짜로. 제발.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거 안 좋습니다. 아시겠죠? 비효율적이에요. 지치고 이거 진짜 내가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딕테이션 그렇게 하시면은 오히려 비효율적입니다. 아시겠죠? 다른 문제풀이나 단어 암기 이런 것들과 이제 병행이 되지 않는 딕테이션과 쉐도잉은 절대 효과적일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냐? 일단 먼저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답노트 한 다음에 오답노트 했을 때 이제 틀린 문제에서 틀린 문제 부분,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3번 문제가 틀렸어요. 그럼 3번 문제가 이제 정답이 어디 출제되어 있는지를 그 스크립트나 아니면 그 패시지에서 보신 다음에 그 부분만 따로 따서, 그러니까 내가 틀린 문제의 정답 범위만 따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가장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고 가장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루에 뭐 2-3시간씩 한다? 안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말씀드렸고, 자, 스피킹 말씀을 드리면은, 스피킹은 이제 연습을 일단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한국말을 하는 건 익숙하지만 영어로 이제 말을 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뭔가 스피킹 딱 보면 이렇게 쭈뼛쭈뼛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형학원을 가셨다 그러면 대형학원은 오히려 이제 스피킹을 하기에 좀 괜찮은 환경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약간 거기서 살짝 묻어가지고 내가 좀 창피하더라도 열심히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어차피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300명 있는데 내가 혼자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좀 떨릴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하는 그런 상황이시면은
오히려 냅다 에라 하면서 질러버리시면 이제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계속해서 피드백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든 이제 뭐 과제를 제출하셨을 때 받으신 피드백은 반드시 잘 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 피드백이 잘 안 오는 학원이다, 뭐 괜찮습니다. 교재에서 모범 답안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교재에 있는 모범 답안을 여러분들이 그 구조적으로 좀 파악을 하셔서 그것들이 지금 내가 채우고 있지 못한 부분이 어딘가를 가지고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하나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스피킹은 내가 계속해서 욕심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이제 개선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었죠.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는 5문장 했으면 이번에는 7문장을 해봐야지. 7문장을 아까 했었으면 이제 9문장을 해봐야지. 아니면 이런 표현도 넣어봐야지. 아니면 이런 문법 실수 이제 내지 말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욕심을 내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의 포커스는 뭐라 그랬죠? 이제 연습도 연습이지만 개선이 포커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점수를 올리려면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거를 가지고 더 집어넣어서 해야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라이팅도 이제 사실상 똑같은 게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토플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가지셔야 되는 마인드셋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뭐다? 언어로서 접근하자. 두 번째는 뭐다? 배경 지식 너무 의지하지 말자.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항상 연습이 아니라 개선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개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리딩 리스닝에서는 사실상 오답 노트가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스피킹 라이팅에서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오는 피드백을 반영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연습을 했을 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점점 더 추가를 하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힘드네요. 자, 고생하셨습니다.